자, 근데 만약에 나는 무조건 아파트만 넣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만원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냥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0년이 안 되신 분들이거나 50대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영상을 끄시면은 후회할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유명한 주제를 아직도 다루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만 좀 모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제가 올린 고덕 강일 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올렸던 마곡이나 아니면 과천 제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공공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심지어 이 청약통장에 대한 베스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그 영상은 사실 이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 거라는. 자, 여튼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매월 2만원을 넣으면 후회하는, 즉 10만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를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러 가면은 은행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매월 2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차피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얼마를 넣던 똑같이 가점은 매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만원을 넣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무조건 민영 아파트만 넣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2만원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냥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0년이 안 되신 분들이거나 50대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영상을 끄시면은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이 청약에 대한 제도는 좀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목으로 이 85제곱미터 이하, 즉 기준평형대인 33평형 이하의 경우 추첨 하나도 없이 100% 가점제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 무주택자겠죠. 근데 무주택자라고 해서 이 가점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약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됐고 이 사각지대가 바로 30대에서 40대까지예요. 자, 제가 일반적인 4인 가구 가정에서 만 40세 기준으로 청약통장을 20년 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가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은 만 30부터 인정이 되니까 10년 이상 11년 미만으로 들어가고 이때 점수는 2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3명이기 때문에 20점이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17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도합 점수는 59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점수로 무엇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가점으로 이 당첨이 되는 것들을 커트라인을 보면은 죄다 60점이 넘어가요. 즉 민영 아파트를 이제 손에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3년 내지 4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전세건 월세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사에 대한 그런 부담도 계속 이제 같이 동반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만원은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상에 이런 민영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공분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공분양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이랑은 다른 기준으로 이 당첨자를 선별을 합니다. 이 복잡한 가점처럼 부양가족은 몇 명이냐, 무주택 기간은 얼마였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매우 심플하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바로 납입 금액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납입 금액이 그냥 일시불로 1억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해놨고 매월 꾸준하게 넣어야 되면서 매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든 그 40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2만원씩 넣었다라고 하면은 1년에 24만원이죠. 그리고 20년이기 때문에 총 그 사람의 통장에는 480만원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분양 커트라인들 이 납입 금액을 보면은 보통 한 1900에서 한 2200 정도 사이에 당첨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480
28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씩 넣을 거면 한 100년은 넣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당첨이 되는 건데, 만약에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은 1년에 120만 원이고 20년 뒤면은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커트라인에 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아파트에 원하는 면적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가 매월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청약에 유난히 목을 매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싸게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집값이 정말 폭등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승을 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때 집 사둘 걸,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 이 집이 한 5년 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가 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힘이 쫙 빠지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설령 돈이 있더라도 이 10억의 집을 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예전에 있었던 그 5억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이 10억의 그 집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청약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 몇 년 전 가격인 5억으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느낌도 들고, 이 청약을 받는 동시에 돈을 벌게 되는 뭐 그런 효과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즉, 내 몸이 현재에 있고 세상도 현재대로 흘러가지만 내가 산 물건은 마치 과거에서 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주 로또 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지난주로 가서 이 로또 번호를 맞추면은 현재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런 효과를 지금 청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 청약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 이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청약이 민영 아파트만 국한이 되냐? 당연히 아니죠. 공공 분양을 받던 아니면 민간 분양을 받던 과거로 돌아가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심지어 무슨 뭐 부양가족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시간하고 약간의 돈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는 그런 매우 간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넣었던 이 돈이 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당첨이 되면은 그 계약금에 이제 보태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누구는 똑같은 20년을 투자했는데 48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당첨이 안 되고, 누구는 똑같은 20년을 투자했는데 2,400만 원이 돼가지고 원하는 아파트에 원하는 면적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그럼 요 사람이 봤을 때 많이 속상하겠죠. 그리고 제목처럼 실제로 눈물 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 사례인데, 옛날 저희 엄마가 감사하게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가입을 시켜주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도 2만원씩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약제도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에 그 통장을 봤을 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암과 동시에 바로 청포자가 됐죠. 자, 그러면은 난 이미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물론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2만원씩 넣었던 거를 플러스 8만원에서 일시불로 해가지고 넣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 년을 넣으셨는지 저로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만, 그냥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매월 10만원씩 넣으신다면은 당연히 향후 몇 년 동안은 희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이 시장에는 내가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보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선물로 이제 돌아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출발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요. 만약에 뭐 내가 3년 정도 가입이 됐는데 2만원씩 돼 있다 그러면 이제 72만원인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하면 이제 10만원인 거고, 난 72만원서부터 이제 10만원씩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0만원씩 집어넣으세요. 자, 이제는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귀찮거나 이미 늦었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 1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안 써먹게 된다 하더라도 뭐 그때 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막 가입을 하셨거나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넣어야 좋을까, 이제 이런 거를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의 영상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행에 이제 가입을 하러 가면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얼마를 넣을지를 이제 고르라고 은행원이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은 50만원을 넣으면은
넣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50만 원을 넣더라도 인정은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0만 원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만 원을 넣으면 2만 원이 인정되고,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이 인정이 되고,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이 인정이 되고, 50만 원은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이 이렇게 묶이게 두도록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튼 10만 원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모르시는 분들께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